오늘날까지도 풀리지 않고 수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비밀의 건축물 피라미드. 건축에 사용된 돌 조각 하나의 무게가 2톤에서 60톤까지 측정되면서 고대의 사람들이 이것을 과연 어떻게 옮기고 지었는지 많은 추측이 난무하였는데요. 심지어 이 피라미드 중앙에는 수많은 보물이 도굴된 흔적과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공간이 발견되기도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오래된 건축물 중 하나이자 미궁으로 뒤덮인 피라미드에는 과연 어떠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영상의 내용은 피라미드의 건설로 시작하여 이 피라미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순서로 나열하였습니다. 지금은 멸종한 매머드가 살아 움직이고 한반도에 아직 국가라는 개념조차 등장하지 않았던 시절, 사막으로 둘러싸인 이집트에서는 기자의 대피라미드가 건설됩니다. 사실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나일강 줄기를 따라 굉장히 많은 곳에 건설되어 있으며 기자에 위치한 쿠프왕 대피라미드가 현재 가장 유명하고 거대한 피라미드로 알려져 있죠. 현재 기준으로 약 5,000년 전에 지어진 어마어마하게 유서 깊은 이 건축물은 흥미롭게도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 중 하나인 것은 맞지만 이것이 또 최초의 피라미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그 이전 시대에도 초기 피라미드의 형태인 계단식 피라미드, 스네프루 피라미드 등 꾸준히 피라미드를 짓는 기술을 선보여왔고 그 기술들이 축적되어 완벽한 사각뿔 형태의 대피라미드까지 건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쿠프왕 피라미드 이전의 피라미드들은 아직 기술이 부족해서 그 모양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건축물을 오늘날에 그대로 짓는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인력과 시간이 들 텐데 고대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피라미드 건설과 관련하여 그동안 외계인 개입설부터 시작하여 피라미드를 지을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녔는데요. 오늘날까지도 피라미드를 어떤 방식으로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지만 지어진 형태로 추정해봤을 때 가장 유력한 방법은 경사로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먼저 피라미드가 위치한 기자고원의 석회암지대를 평평하게 깎아 바닥을 만든 다음에 아래쪽부터 큰 돌 위주로 천천히 쌓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갈수록 점점 작은 돌을 쌓아 올리는 형태로 차근차근 쌓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했다시피 여기서 사용된 돌 조각 하나의 무게는 2톤 정도로 가장 큰 돌은 무려 한 조각이 60톤에 달하는데 이 조각들은 피라미드 주변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한 조가 되어 한 조각씩 쌓아 올리고 마지막 최상단 꼭대기까지 짓게 되면 돌을 옮기는 데 사용한 흙길 경사로를 깎게 되죠. 그러면 완전한 사각뿔 형태가 드러나게 되고 피라미드의 외벽은 흰색의 석회암으로 마감 처리를 하여 외장을 마무리합니다. 워낙 거대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피라미드를 지으면서 깎고 남은 돌 조각들과 재료들은 그대로 피라미드 주변 시설을 짓는데 재활용합니다. 실제로 피라미드는 떡하니 서 있는 단독 건축물이 아니라 작은 위성 피라미드인 왕비의 무덤, 그리고 신하들의 무덤인 마스타바들과 같이 존재했던 하나의 무덤 단지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를 다 완성하는 데는 약 10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20여 년에 걸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거에는 전쟁을 통해 확보한 포로들과 노예들로 피라미드를 지었다는 설이 있었지만 피라미드 근처에 발견된 석판 유적에 따르면 당시 피라미드를 짓는 노동자들의 결근 사유 등이 적혀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건설 현장 근처에서는 노동자들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여자와 어린아이의 유골 등이 발견되기도 했죠. 따라서 이를 통해 피라미드 건설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그냥 평범한 자유민이라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마치 1920년대 후반 대공황 때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넘쳐나는 전국의 실업자들을 후바땡 건설이라는 국가사업에 투입하여 대공황의 위기를 벗어난 것처럼 이집트도 피라미드 건설을 이런 식의 국가사업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 피라미드 건설 작업은 국가 전체가 사활을 건 하나의 국책사업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가 지어진 시기 때의 이집트 왕국의 국력을 비교해보자면 피라미드의 크기는 곧 그 당시 파라오의 권력의 힘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국력이 강성하고 파라오의 힘이 센 시기에 지어진 피라미드는 다른 피라미드들과 비교했을 때 더 크게 지어진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현재 남겨진 피라미드 중 가장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 기자의 피라미드가 지어진 쿠프왕 시기는 이집트의 고왕국 시대로서 역사적으로 이집트가 가장 강성했던 시기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쿠프왕 역시 아주 강력한 왕권을 유지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완성된 따끈따끈한 피라미드는 사막에 내리쬐는 햇볕을 외벽 석회암에 반사하여 굉장히 화려하고 눈부신 형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거대하고 화려한 건축물의 외벽이 다 떨어져 나가 현재의 피라미드 형태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또한 왕의 무덤인 만큼 그 내부에는 최고의 보물과 유물들을 넣었기 때문에 피라미드는 완성되자마자 곧바로 도굴꾼들의 타깃이 되었고 심지어 피라미드를 짓는데 투입되었던 일꾼들 대다수가 도굴꾼으로 변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예 무덤을 지키는 경비명도 한통속이었다고 하죠. 이렇게 왕의 무덤을 휘황찬란하고 개성있게 지었더니 짓는 족족 털리는 상황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후대의 파라오들은 더 이상 무덤이 털리지 않기 위해 무덤을 숨겨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적 중 하나가 바로 나일강 상류에 위치한 이집트 왕가의 계곡입니다. 이 계곡은 얼핏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계곡처럼 보이지만 도굴꾼에게 털리지 않게 계곡의 바위 틈이나 벼랑에 파라오의 묘시를 지었으며 파라오의 장례가 끝나면 입구를 봉인해서 위치를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마저도 건설 노동자들에 의해 대부분 털리게 되는데 건설 노동자들은 무덤 입구를 제작하면서 도굴로를 같이 만들어
파라오의 장례식이 끝나면 이 도굴로를 열어 보물을 전부 훔쳐갔습니다. 하지만 1922년 놀랍게도 이곳에서 거의 도굴되지 않은 완전한 형태의 파라오 무덤이 하나 발견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투탕카멘 무덤이죠. 이곳에서는 110kg의 황금관, 황금 마스크, 금은 보화 등 수많은 귀중한 유물이 온전히 발굴되는데요. 사실 이 무덤은 한 소년이 항아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땅에 조그만 구멍을 파다가 우연히 무덤으로 향하는 제일 윗계담을 발견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당시 투탕카멘 무덤의 입구에는 잠자는 왕을 방해하는 자에게는 죽음의 날개가 스치리라라는 경고의 문구가 새겨져 있었는데요. 이는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는 파라오의 저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입구를 따라 들어가면 몇 곁으로 쌓인 관과 투탕카멘의 미라가 있는 묘실, 보물로 가득한 대기실, 보물창고, 곁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도굴되지 않은 완전에 가까운 형태로 보존되었지만 사실 투탕카멘의 무덤도 도굴당한 흔적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입구에 봉인을 3개 해놓았는데 두 번째 봉인은 발굴 당시에 이미 뚫려있던 것이었죠. 투탕카멘 왕은 기원전 1300년경에 재위했던 이집트 신왕국 시대의 어린 파라오였습니다. 그는 뼈 질환과 발이 안쪽으로 휘는 내반족을 앓고 있었으며 재위 당시에는 힘도 없고 일찍 죽어버린 존재감 없는 파라오였으나 이 무덤의 발굴로 인해 오늘날에는 가장 유명한 파라오 중 한 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이렇게 거대하고 정교한 피라미드를 짓는 과정이 워낙 상식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피라미드를 둘러싼 흥미로운 떡밥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계인이나 초고대 문명설 등 수많은 음모론이 나돌았지만 그 무엇도 신빙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어찌나 이러한 음모론에 시달렸는지 이집트 문화재청도 만약 음모론 연구를 목적으로 피라미드 방문을 요청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크게 화를 내며 거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피라미드가 아니라도 이러한 사각뿔 형태의 건축물들은 세계 곳곳의 고대 문명권에서는 흔히 발견되는 건축 양식이기 때문에 현재는 크게 신빙성 있는 소재는 아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 피라미드 내부를 완전히 조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그중 현재 아직도 연구 중인 것이 바로 쿠프왕 대피라미드의 어느 거대한 빈 공간 떡밥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피라미드들은 수천 년의 시간 동안 도굴꾼들에게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유물이 도굴당했습니다. 당연히 가장 크고 유명한 쿠프왕의 피라미드도 도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 쿠프왕의 피라미드 내부를 최초로 진입했다고 알려진 이슬람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 알 마문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도 이미 누가 다 털어가서 내부가 싹 비어있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아예 새로운 입구까지 파서 들어갔는데 말이죠. 즉 알 마문이 피라미드에 진입한 시기가 서기 9세기 경이었는데 이미 그 전부터 쿠프왕 피라미드는 텅 비어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참고로 이때 알 마문이 만들어 놓은 입구는 오늘날 피라미드를 보러 오는 관광객들의 입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쿠프왕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방은 총 3군데입니다. 이 입구를 통과하고 오르막길을 오르면 길고 높은 대회랑이 나오는데 이 대회랑의 끝에 파라오의 무덤이 위치한 방이 나오게 됩니다. 마치 동네 목욕탕처럼 생긴 이곳이 바로 왕이 묻혀 있었던 왕의 방인데 얼마나 깨끗하게 다 털렸는지 이곳이 정말 왕의 방이 맞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왕비의 방으로 추정되는 공간에서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이상한 구멍이 하나 발견되는데요. 영국의 리즈 대학교 연구팀이 이 공간을 지나갈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여 구멍 안으로 투입했는데 약 60m를 통과한 결과 알 수 없는 벽이 등장했고 이집트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벽을 드릴로 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멍에 카메라를 넣어서 안 공간을 촬영하자 이 안에서 또 알 수 없는 표식과 함께 두 번째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벽 너머에 무엇이 존재하는지는 밝히지 못한 채 연구팀은 철수하게 되죠. 시간이 흐른 2017년 프랑스, 일본, 이집트 연구팀으로 구성된 국제연구팀에서 뮤온 검출기라는 새로운 엑스레이 기술을 사용하여 대피라미드 전체를 스캔했는데 현재까지 발견된 3개의 방 이외에 제4의 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대한 빈 공간 떡밥이죠. 앞서 길고 협착한 길 끝에 이중벽으로 막힌 공간이 바로 이 방일까요? 아니면 그냥 수천 년간 자연풍화에 의해 침식되어 빈 공간으로 남은 것일까요? 이 비밀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못한 채 여전히 미궁 속에 잠식되어 있습니다.